토레스 출시 이후로 신차 효과가 꺾였다, 토레스 신화도 끝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판매량이 꺾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비판을 이제는 피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5월 중 출시를 예고해드렸던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저희는 출시 전에 미리 이 차를 보고 왔는데요. 다른 채널들에서 이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거 있죠. 그간 문제가 됐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거란 답을 KGM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걸 조만간 확인해 볼 거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반가운 변화도 있었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가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주들이 원하던 개선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KGM이 공개한 차의 이름은 더 뉴 토레스입니다. 이름만 보면 풀체인지 모델 같기도 한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부분 변경 트렌드에 맞게 외관은 거의 그대로고 실내의 변화가 집중됐거든요. 그간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어떤 디자인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이상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잘 바뀌었습니다. 요즘 BMW도 보면 외관은 거의 그대로 두고 실내 변화에 집중하잖아요.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고 실내는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실내를 그대로 갖다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KGM한테는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뀌면서 기존 차주들은 구형을 타는 느낌을 안 주면서 실내는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꿔서 신차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나름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라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개선됐냐 이거라고 보는데요. 싹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애플 카플레이 확인해 보니 이제는 연결도 잘 되고요. 촬영하는 동안 끊김 현상도 없었습니다. 화면 반응 속도와 반응 정확도도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몇 번을 눌러야 메뉴가 뜨거나 스와이프 동작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잦았는데 촬영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제는 표시 지연이 없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화면이 바로 뜨고요. 카메라 화질은 여전히 좋고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위주로 해결을 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충을 하자면 기어 레버가 좀 별로였죠. 변속 속도도 너무 느리고 BMW처럼 살짝 누르면 드라이브에서 N으로, 후진에서 N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깊게 누르면 후진에서 드라이브로,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진 않았지만 변속 속도는 살짝 빨라진 느낌입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후진에서 드라이브로 화면에서 보이는 정도의 속도로 변속이 됩니다. 이 정도면 주차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정도라 봅니다. 빠르게 변속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듯이 두 번 누르면 되는 거라 이건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조 장치 메뉴도 아예 떠있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면 분할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공조 장치 메뉴를 계속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문제들은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제한할 게 좀 많은데요.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 개선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웠던 건 가격입니다. 실내가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고 아무리 토레스 전기차랑 똑같은 실내라 해도 내연기관 모델 기준으로는 큰 변화인 건 맞잖아요. 기본 가격 기준으로 보면 T5 트림이 2,797만원에서 2,838만원으로 41만원 올랐고요. T7 트림은 3,174만원이던 게 3,229만원으로 55만원 올랐습니다. 변화의 폭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가격 결정이 늦어져서 출시가 늦어졌다고 들어서 KGM이 가격을 얼마나 민감하게 책정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완전 합리적으로 가려면 T5 트림에 밸류업 패키지, 딥 컨트롤 패키지,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그리고 무릎 에어백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전방 주차 보조 경고,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타이어,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전동식 2방향 럼버 소프트, 천연 가죽 시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안전 하차 경고 이런 게 기본이고요. 12.3인치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음성 인식, 후방 카메라, 양방향 공조 제어, 후석 취침 모드 이런 것들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런 걸 다 추가해도 가격은 3,166만원으로 3,200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T7 트림으로 가서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타이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천연 가죽 시트 정도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3,423만원으로 3,400만원대를 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사륜구동 옵션은 취향껏 추가하시면 되고요. 기존 토레스의 실패 요인은 명확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시 초반에 높은 인기와 관심도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명확했다는 건데, 연구소의 뒤늦은 피드백, 그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 누적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이건 사실 여전한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실패 요인을 극복하는 게 곧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는 지금처럼만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가격을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전기차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자동차 시장 전체에 반영이 되고, KGM은 특히나 현대기아차랑 판매량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평균 가격이 높아진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동결되거나 가격 상승이 최소화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아야 홍보하기가 좋아지고, 신차 소식을 받아보는 정부 수용자들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정보가 도달하는 범위도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야 기분 좋게 차를 구경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고, 아예 KGM은 가격과 상품성을 모두 잡은 대한민국 대표 SUV 브랜드라는 걸 밀고 가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 모두 접근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소의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문제점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작년보다 더욱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기존 고객들한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충성 고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쌍용차 이미지를 탈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KGM은 사실상 KGM 충성 고객을 새로 모아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회사가 어려울 때 토레스를 구매해준 소비자들이 적지 않고, 이 고객들이 토레스 출시 이후로 불편을 가장 많이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전적인 보상까지는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회사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는 무조건 고객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다음 차로 KGM 차를 또 살 거라고 마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라 해도 무방하죠. 이게 되려면 연구소가 그만큼 빨리 움직여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만 갖춰도 신차 효과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신차는 꽤 많습니다.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으로 토레스 쿠페,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F100,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즉, 신차 효과는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차 효과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됩니다. 기존에 출시된 차들을 잘 케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건 사실 많이 생색내도 된다고 봅니다. 가격표를 보고 기분 좋았던 적은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포인트를 잡았고, 약속했던 문제 개선도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